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7일 일요일 저녁 8시 50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제 대관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관식을 집전했던 인물이 바로 영국 성공회, 즉 영국 국교회의 최고 성직자 캔터베리 대주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신교 국가가 됐는데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의 신교 중에서도 루터파의 교리를 결합한 게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영국의 헨리 8세와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 승리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극 영화의 단골 소재가 조선 숙종 임금과 장희빈, 또 폭군인 연산군, 이러한 임금들이 우리나라 사극 영화의 단골 소재이듯이 영국에서는 결혼을 6번 했던 헨리 8세가 영국 사극의 단골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 튜더 왕조를 열었던 분이 튜더 왕조를 개창했던 분이 서기 1485년 헨리 7세입니다. 그런데 그 헨리 7세가 튜더 왕조를 열고 집권한 기간이 2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509년이 돼서 즉위 24년 만에 사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의 아들인 헨리 8세가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요. 자, 헨리 8세, 오늘 말씀드릴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은 처형시켜버리고, 세 번째 부인과는 사별하고, 네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고, 다섯 번째 부인은 또 처형시키고, 여섯 번째 부인과는 헨리 8세가 56세로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를 했었던 그러한 정말 임금이 결혼을 6번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과거 임금들은 후궁을, 정부인이 아니라 후궁을 많이 거느린 것은 다반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헨리 8세가 결혼 6번 한 것은 후궁이 6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부인이 이혼이나 사망이나 또 처형됨에 따라서 다시 본부인을 얻어서 재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부인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본부인 자리를 이어받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본부인이 된다 해서 그걸 계비라고 합니다. 계비. 이을 계자, 본부인 왕비 할 때 비자, 왕비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이을 계자, 왕비 비자에서 계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의
여섯 번 결혼과 또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헨리 8세는 18살의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1509년 18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되고, 사망한 것은 1547년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종주국가였던 스페인 아라곤에서 공주 캐서린이 헨리 8세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놉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스페인 아라곤에서 온 캐서린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격 불일치 이런 문제로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 메리입니다. 메리 공주, 나중에 블러드 메리라 해가지고 피의 메리 여왕이 되는 인물이 바로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 태어났던 메리 공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는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은 이제 엠블린인데요. 엠블린은 첫 번째 왕비였던 캐서린의 시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엠블린과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할 때 헨리 8세가 이혼의 명분으로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이런 명분을 걸었었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지 않겠다, 영국 국교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에다가 신교 중에서 루터파의 교리를 결합한 영국 국교,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하죠. 그걸 개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승인해 주지 않은 로마 교황청에 반항을 하고 영국 국교, 즉 성공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과는 이제 이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 엠블린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처음에 생산한 자녀가 바로 딸을 출산했는데 그 딸이 누구냐? 오늘 말씀드릴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어제 대관식을 하신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의 모후, 즉 어머님은 작년 9월에 별세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고, 그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을 70년 통치하다가 작년 9월에 서거하셨고, 그 후계자가 바로 어제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인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 엠블린의 딸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1세. 그래서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이 처음 출산한 자녀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딸을 출산한 거죠. 즉 엘리자베스 1세를. 그래서 헨리 8세는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한 이유가,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고 딸 메리 공주만 출산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한 건데,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마저 딸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을 뿐이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왕의 채통이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헨리 8세가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한테 강력 경고를 하죠. 두 번째 자녀마저도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처형시키겠다라고 강력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녀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두 번째 자녀는 이제 잠실대교 남단 통과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사산이 됐습니다. 사산 유산을 한 거죠. 아들이 태어나지 못한 셈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헨리 8세는 경고했던 대로 두 번째 부인 엠블린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제인 시모어입니다. 제인 시모어. 제인 시모어하고는 결혼해 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에드워드 6세입니다. 에드워드 6세.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가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출산할 때 진통을 사흘 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보통 진통이 시작되면 보통 한 10시간 남짓 지나면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기 위해서 사흘 동안 출산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낳는데 그 후유증으로 산욕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산욕열로 인해 가지고 출산한 지 2주 만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즉 세 번째 부인 제민 시모가 산욕열로 인해서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출산한 지 2주 만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헨리 8세는 처음으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울먹이면서 런던 탑에서 축포를 2000발이나 발사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업됐었는데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라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아들을 출산한 지 2주 만에 부인 제인 시모가 산욕열로 사망을 해버리니까 너무나도 또 이제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헨리 8세는 자기가 죽으면 제인 시모 옆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와는 사별을 한 거죠. 사별.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은 독일의 뒤셀도르프의 클레베 공작의 딸인 앤 공주를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의 클레베 공작의 딸인 앤 공주. 그런데 앤 공주와 결혼하기 전에 궁중 화가를 그 디셀도르프로 보내가지고 앤 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했는데요. 궁중 화가가 멋지게 예쁜 용모로 그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물을 보니까 영 아니었습니다. 미모가 보통 수준도 아니고 약간 중하 정도 수준의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네 번째 부인인 그 앤 왕비와는 6개월 동안 합방도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앤 왕비는 고국인 독일 디셀도르프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영국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비이긴 하지만은 이혼 후에 영국에 머무르면서 왕의 누이라 왕의 여동생 같은 역할을 했다. 계속 이렇게 왕실에 조언도 해주는 이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비라기보다는 왕의 누이 역할을 했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부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인은 캐서린 하워드입니다. 캐서린 하워드.
다섯 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제인 시모어의 외사촌입니다. 제인 시모어의 외사촌인 캐서린 하워드와 다섯 번째 결혼을 하는데요. 그 캐서린 하워드는 또 네 번째 왕비였던 클렙의 공작의 딸 앤의 시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왕비 엠블린도 첫 번째 왕비 캐서린의 시녀 출신이었듯이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도 네 번째 왕비인 클렙의 공작의 딸의 시녀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왕비 엠블린이든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든 다 두 사람 관계는 외사촌지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직전 왕비의 시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는 결혼 전부터 굉장히 뭐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요. 결혼 후에도 좀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부를 자신의 시종으로 기용을 하고 또 결혼 전에 교제했던 그 남자와 연애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헨리 8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헨리 8세가 그 다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하워드를 가시 없는 장미라는 별명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총애를 했었는데 배신을 당해가지고 결국 헨리 8세는 다섯 번째 왕부인 캐서린 하워드를 또 처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비가 누구냐? 바로 캐서린 파입니다. 캐서린 파는 원래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은 병 중에 있어서 간호를 극진히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왕실에 가서 왕실 자녀들의 공주와 아들, 그러니까 앵공주가 아니라 메리 공주, 또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뭐 이런 왕실의 자녀들이죠. 자녀 교육을 담당을 하면서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제인 시모의 남동생입니다. 제인 시모의 남동생인 토마스 시모한테 연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호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자, 제가 비추고 있는 아파트가 갤러리아 아파트입니다.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자, 롯데월드 타워도 있습니다. 자, 뒤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파는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하고 두 번째 남편은 투병 중이어서 병간호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왕실에 가서 왕실의 자녀들의 헨리 8세 자녀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다가 세 번째 왕비인 제인 시모어의 남동생인 토마스 시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실 자녀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헨리 8세와 가끔 접촉을 했겠죠. 그래서 헨리 8세의 눈에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여섯 번째 왕비로 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세 번째 왕비였던 여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파는 세 번째 왕비였던 제인 시모어의 남동생인 토마스 시모어에 대해서 연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절대 군주인 헨리 8세가 청혼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부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잘 살다가 서기 1547년에 헨리 8세가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망하던 해에 여섯 번째 왕비였던 캐서린 파는 그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에 연정을 품었던 토마스 시모와 결혼을 하죠. 여기서 건너겠습니다. 파란불이어서 건너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 파란불 신호에 건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여섯 번째 왕비였던 캐서린 파는 토마스 시모어와 결혼을 했는데요. 토마스 시모어가 이제 굉장히 권력력이 있다 보니까 차기 왕이 계승 순위가 빨랐던 두 번째 왕비였던 엠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와 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1세와 토마스 시모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캐서린 파는 엘리자베스 1세와 남편인 토마스 시모를 격리시켜 놓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여하튼 헨리 8세는 이런 식으로 결혼을 6번이나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는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부인 엠블리는 처형시켜버리고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는 사별을 하고 네 번째 부인 클레베 공작의 딸 앤공주와는 이혼을 하고 다섯 번째 왕비였던 캐서린 하워드는 또 처형을 시켜버리고 여섯 번째 왕비와는 잘 살다가 헨리 8세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 그러한 헨리 8세는 절대 군주로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요. 재위 기간은 1509년부터 1547년까지 38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었던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가 1547년에 사망하니까 왕위를 승계한 사람은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어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남자 공주보다 왕자가 왕위 계승 서열이 빠르니까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는데 에드워드 6세는 6년 동안 왕에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의 여기 통과하고 하겠습니다. 어디에? 마지막에. 에드워드 6세의 재위 기간은 1547년부터 1553년까지 6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딸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은 5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1553년부터 1558년까지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두 번째 왕비였던 엠블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드디어 오늘 또 말씀드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는 재위 기간이
여기서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고, 결혼을 하질 않았었죠. 그래서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국가와, 영국, 잉글랜드라는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1588년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렀다라는 게 가장 큰 업적입니다. 1588년이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입니다. 1588년에 칼레 해전에서 영국의 해군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이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 가지고 영국이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7일 일요일 저녁 9시 16분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저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서쪽 방향에 석촌호수 서호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북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보이실 겁니다. 산책로는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조깅로 폭은 5m 정도 되고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 부담, 무릎의 충격을 줄여줍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다시 이쪽을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칼레 해전인데요. 엘리자베스 1세 집권기의 바로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면 살라미스 해전, 그 다음에 칼레 해전, 그 다음이 트라팔카 해전이고, 4대 해전하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까지 포함을 시키는데요. 여기 좀 시끄러우니까 저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자, 여기에서 이제 롯데월드 타워 다시 촬영합니다.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 이쪽 저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7일 일요일 저녁 9시 20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길 보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관객석에 관객들, 시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풍경입니다. 자, 그래서 제 세계 3대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면서 세계 3대 해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있었었는데요. 그 칼레 해전은 언제 발생이 됐냐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인 1588년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이었고, 아버지 헨리 8세 시절부터 영국 국교가 도입이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종주국가인 스페인과는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로마 카톨릭의 종주국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절은 로마 카톨릭의 루터파의 교리를 결합한 영국 국교, 즉 성공의 국가, 일종의 신교 국가입니다. 구교인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신교인 영국 국교회를 이제 믿던 그런 엘리자베스 1세 시절이다 보니까 스페인과 영국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북서부 해안 칼레 항구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불 해협을 건너가지고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프랑스 북서부 해안 도시 칼레항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을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선제 타격, 선제 공격을 하라고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 드레이크 경이 프랑스 북서부 칼레항에 대기하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에 대해서 화공전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 우리 삼국시대 위초고 중국의 삼국시대에 적벽대전 영화 보시면 원나라와 총나라 연합군이 위나라 조조 군대에 대해서 화공전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듯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588년의 칼레 해전도 영국의 해군이 스페인 무적 함대에 대해서 먼저 선제 공격으로 화공전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 1588년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기원전 480년입니다.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아테네 침공해 왔을 때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서 승리를 했고, 그 승전보를 올림피아 선수 출신인 필레이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 거리를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해주고 장렬히 전사했다. 그게 기원전 490년에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고요.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원전 480년에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의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을 해 오는데요. 그때가 바로 제3차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80년 당시입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제대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기 전입니다. 그때 바로 스파르타의 국왕 레오니도스 국왕이 300명의 최정예 결사대를 이끌고 페르모필레 협곡으로 가가지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죽을 각오로,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워가지고 스파르타의 그 최정예 결사대 300명이 장렬히 전사하는 게 바로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7년에 개봉된 영화 300이라는 거에 나오죠. 그게 바로 제3차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80년 당시의 히스토리인데요. 그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국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침공을 해왔을 때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아직 연합군을 형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국왕 레오니도스 국왕이 최정예 결사대 3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에 가가지고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대군 100만 대군에 맞서서 100만 대군 대 300명의 그야말로 초중과 부적의 상황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0명의 스파르타군의 최정예 용사들은 그대로 전멸을 하는 그런 내용이 2007년에 개봉된 영화 300에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파르타군 300명의 최정예 용사는 스파르타 왕 레오니도스와 함께 장렬히 산화를 해버리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의 100만 대군은 계속 남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 쪽으로 계속 남진을 해오니까 아테네는 육상에서 싸워가지고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상대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바다에서 해상전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주도해가지고 그리스 연합 해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리스의 남서쪽에 있는 살라미스 해협입니다. 그리스 남서쪽의 살라미스 해협으로 페르시아 해군들을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스라는 해협에서 그리스 연합 해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무찔렀던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게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가 아까 1588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 가지고 영국이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던 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세계 3대전 중에 하나가 트라팔카 해전입니다. 트라팔카